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음씨 착하고 저 하나만 바라보는 남편을 뒤늦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작부터 어머님과 제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한 살이 많아요. 물론 생긴 것만 보면 다들 저를 동생으로 보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버젓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남편더러 말씀하시길 그렇게 어리고 이쁜 애들이 들이대도 싫다고 하더니 어디서 늑다리를 데려왔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후로도 늑다리 소리를 3-4번은 더 하셨으니 그게 진심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지요. 어찌나 모욕감이 들던지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 싶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더러 아무리 어머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시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면서요. 평소 점잖은 남편 성격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화를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심정으로 대충 웃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 때문에 당신 막내 아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시대요. 그래도 솔직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지 막말로 시어머니하고 보고 살면 얼마나 보고 살겠나 싶어서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에게는 위로 아주버님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형님도 어머님하고 또 남편이로 있는 신우들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처지가 같은 동서가 들어온다 하니 반가우셨던 모양입니다. 신혼살림의 경우 저는 당시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되던 해에 1,000원짜리까지 싹싹 긁어서 목돈 만들어 장만한 아파트였어요. 여담이지만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이 떨어지네 어쩌네 말이 많지만 저는 거진 10년 전에 장만했던 아파트라서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래 여자들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편이지요. 게다가 혼자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 집안에 필요한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만약에 괜찮으면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야 땡 잡았다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모아뒀던 돈 중 3천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 생기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그때 쓸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째서인지 저에게 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니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남편을 들어와서 살아라 말아라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시다대요. 제가 남편을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다나요. 게다가 집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예단은 왜 생략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집이 벌써 8억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예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8억짜리 집이니 남편도 못해도 혼수를 2억치는 해왔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어머님 떨어 화를 내도 장인 장모님이 내셔야지 왜 어머니가 내느냐며 저보기 민망하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기로 하신 건지 신우들까지 동원해서는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랍니다. 상황이 어떻건 간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해와야지. 이번에 며느리 들어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단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신우들도 남동생 장가 가는데 자기들은 옷 한 벌도 못 얻어 입는 거냐면서 빈정거렸고요. 그리고 이후로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결국 어머님하고 형님 앞으로만 금팔찌 하나씩 해드렸어요.
신우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신우들이 제 남편을 키워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거기까지 챙겨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반면에 형님은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맏며느리인데다가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죄로 시댁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여다봐야 했고, 그렇다 보니 온갖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던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 좀 달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이 난리가 났지요. 도대체 신우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면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결혼은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제 사이에서 남편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시댁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결혼은 무조건 한다였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님이 한풀 꺾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들이었어요. 어머님이 백기를 들자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저랑 기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별것도 아닌 걸로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오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때였어요. 하루는 큰 신우가 할 말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날짜랑 시간을 통보해서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하대요. 그런데 당시 저는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지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어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던 반면 벌이가 좋지는 않았지요. 언젠가 작품 하나 대박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는 저더러 미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과금까지 하면 한 달에 대충 800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돈이면 여자 혼자 사는데 부족하진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집도 있었으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갔어도 어디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친구들이 걱정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일단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진실해 보였고 동시에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였어요. 배려심도 깊고 정말 그 경제적인 능력 그 점 하나만 딱 아쉬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요. 돈 잘 벌고 성격 개떡 같은 남자와 성격 정말 비단결인데 돈 못 버는 남자.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큰 신우로부터 일정을 통보받고 좀 황당했어요. 그쪽이야 전업주분이 일하는 제 입장은 생각을 못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좀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렇게 답장이 오대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사정이고라니 제가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그렇지 솔직히 나이 40이면 어디 가서 야 너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까놓고 큰 신우랑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신우의 싸가지 없는 답장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답장 안 하고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일이 되어서야 신우가 어머님 아버님한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우 혼자 집들이 하느라 난리가 났다면서 너는 큰애가 오라고 했다는데 왜 안 가서 일을 이 지경을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큰 신우가 심해부 쪽 식구들 불러다 놓고 집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음식을 만들게 하려던 거지요. 저는 솔직히 큰 신우보다 중간에서 그러시는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가서 도와주시지 그러세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오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일을 하니 하시길래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게 올케가 가서 돕는 거보다 그림이 낫지 않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해라 하시길래 가기 싫어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당신이 말하는데 며느리가 돼서는 한마디도 안 진다고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저도 저대로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이후로는 발길은 거의 끈다시피 하고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기어이 또 지난달에 일이 터졌습니다. 돈만 보내드렸어도 아니 돈이라도 보내드려서인지 그동안 잠잠했는데 말이지요. 발단은 작은 신우가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남편더러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2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그 큰돈이 왜 필요하냐고 꼬치꼬치 물어봤나 봐요.
남편 말로는 혹시나 사기를 당했나 아니면 사고를 쳤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빌려줄 거 아니면 묻지 말라고 짜증을 내길래 남편도 안 물어본다고 못 빌려준다고 성질을 냈나 보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돈 관련된 거면 자기 말고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돈 관리는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일단 남편보다 제가 4배 가까이 벌고 있었기도 했고 남편은 재테크니 뭐니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편 앞으로 나가는 보험에 자동차 유지비에 거기다 시댁에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들이지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용돈 가져가지. 솔직히 자기가 벌어오는 거 자기가 다 써요. 살림에 보태지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남편이 집안일 대부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우는 제가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꽂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던 솔직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어머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 남자여야 되며 여자가 나대면 집안 꼴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내내 하면서 들어드렸지만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앞으로 생활비 반반씩 내놓고 돈 관리 각자 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깜짝 놀라길래 당신이 한번 들어보라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여담이지만 요새 핸드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무튼 남편이 한참을 듣고 있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미치겠다대요. 곧이어 남편은 바로 어머님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벼르고 있었다는 듯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돈 관리 따로 하게 생겼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기는 하냐. 쥐꼬리만큼 벌어서 낼 거다 내고 나면 남는 건 나 쓸 용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못 보내드린다. 그리고는 정말 저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갈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뭔가 흐뭇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심이냐 물었더니 진심이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혼자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왜 자기 식구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대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원래대로면 보내드렸을 용돈을 안 보내드렸어요. 어버이날도 원래는 따로 챙겨드렸었는데 건너뛰었고요. 그랬더니 벌써 그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게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2년 남짓한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만 1,500도 넘게 드렸더라니까요. 솔직히 저 너무 깜짝 놀랐고 남편도 남편대로 민망하다면서 고개를 못 들대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어버이날 다음 날이었지요. 남편이랑 모처럼 같이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길래 제가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과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특별히 궁금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스피커폰으로 돌리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남편더러 네 마누라도 같이 있냐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며 혼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랑 제가 자기들 전화를 씹내어쩌네 욕을 하더니 번갈아 가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초장의 길을 잡았어야 하는데 남편이 하도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제가 시댁 식구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나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돈 문제도 그렇다고 네가 가장인데 왜 등신마냥 마누라한테 뺏겼냐고 어머님이 화를 내시대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 떨어 누나들한테는 무조건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한다 해놓고 나한테는 내가 못 가졌다고 등신이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누나들이랑 네 마누라랑 같냐고. 네 누나들은 야무지고 살림꾼이지만 네 마누라는 돈 벌 줄이나 알지.
옆에서 듣는데 기도 안 차서 하마터면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이가 없던지 누나들이 뭐가 야무지냐고 그래서 툭하면 사기당하고 카드값 밀리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작은 신우가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악을 쓰고 남편은 내가 등신이면 매형은 누나 같은 사람한테 경제권을 넘겼으니 상등신이라고 욕하고 급기야 작은 신우가 남편더러 야이개야 소야하면서 아주 남매의 정을 끝내모네.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다 무섭더라니까요. 결국 신우가 남편더러 너 잘났다 다신 보지 말자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편으론 착한 남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어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누나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워낙에 우쭈쭈를 해주셔서 누나들 성격이 뭐 같다며 자기도 이제 신경 안 쓸 거라는데 솔직히 맞고 자란 것도 아니고 구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태껏 그런대로 잘 지내던 가족 사이였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나서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보다 2배, 3배 남편을 더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괜히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 기선제압한다고 억지 쓰고 괴롭히고 그러는 시자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한테 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부 이혼이라도 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디 며느리 귀한 줄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남들한테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친한 친구들 고민은 잘 들어주면서도 정작 제 이야기는 하기를 꺼려하는 성격이랄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어디에다가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기사식당이라는 게 워낙에 양 많고 싸게 파는 가게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시는 고생에 비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늘 빠듯한 편이었지요. 제 밑으로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처음부터 4년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학을 안 가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줄까 싶어서 일단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전문대도 대학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기에 최선을 다했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장학금 받았고 졸업하자마자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내노라 하는 회사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저를 누가 무시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사수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나왔다며 어떻게 우리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더니 이후로 툭하면 저한테 수준이 낮다, 귀가 먹었냐, 말이 안 통한다. 엄청난 폭언을 쏟아내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나마 저를 안 됐다고 여긴 몇몇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이라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예 회사 인사팀의 폭로의 일을 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곤 해도 겨우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수한테 더 설설기면서 나를 좀 예쁘게 봐줬으면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한 노력은 소용이 없었고 저는 건강만 잃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인이 마음도 달랠 겸 뭐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며 제과학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던 분야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수업만 기다려질 만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가르치러 오던 강사도 저에게 아무래도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립 서비스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 말에 혹해서 미친 척 1년에 2천만 원짜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솔직히 등록하면서 친정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런 회사를 제가 2년 만에 제 발로 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스럽다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싶지는 않지만 친정부모님의 관심은 늘 여동생에게 향해 있었고 저에게는 기대와 책임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뒀을 때도 친정부모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걸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냐며 제 탓을 많이 하시대요. 제가 아무리 맏딸이라고 해도 맏딸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라고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응이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둔 이후로는 친정부모님한테 조금씩 비밀 아닌 비밀을 만들게 된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제과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계속 저를 가르치던 강사님이 저더러 자기가 일하는 호텔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정식으로 경력을 쌓으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호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6년쯤 되던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하지만 돈이 웬수라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잡음이 생겼어요. 일단 당시 저는 1억 6천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월급만 모아서 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월급만 모았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죽어라 아껴 쓰면서도 주식을 비롯해 이런저런 재테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이 따라줬다고 해야 할지 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워낙에 물질적인 거에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그나마 7천도 10년 내리 직장 생활하면서 얼결에 모아졌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1억 6천이나 모았다고 하던데 그 외에 친정에선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냐. 우리 쪽에서는 집을 해주려고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그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셨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와주실 상황은 더욱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먼저 그게 무슨 소리냐, 금시초문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런 반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당황해 하셨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는 한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다른 집에서 독박을 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집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론 서운하고 치사하단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랑 남편이 모은 돈만 보자면 제가 2배가 넘었으니 그걸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결국 저를 포함한 양쪽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제가 남편더러 이럴 거면 결혼에 있어서는 모든 비용을 칼같이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다면서 차라리 그게 깔끔하겠다는 제 말에 동의를 하대요. 그렇게 저 7천 그리고 남편 7천 총 1억 4천에 대출받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후로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뭐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뿐이지 처음엔 그렇게 제 삶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제가 호텔을 관두면서 들더라고요. 사실 호텔을 관둔 건 조금은 충동적인 결정이기도 했어요. 당시 남편과 결혼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적었기에 제 손에는 여전히 1억이란 목돈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대요.
일단 친정 부모님은 이 돈을 가지고 식당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여동생 좀 편해지게 이사 좀 가게 보태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아버님이 차를 10년째 타고 계신다는 둥, 신호 대학 등록금이 올랐다는 둥, 솔직히 어느 집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억이 아니라 그중 100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진 혼자 반지하에 살면서 악착같이 만든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호텔을 관두고 제 가게를 내버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영부영 뺏길 돈 같으면 내가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보기라도 하자,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냈더니 친정이고 시댁이고 할 것 없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다 저더러 욕심이 사납네, 집밖에 모르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보라면서 능력이 되니까 사고도 치는 거라나요. 그리고 전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밤잠 줄여가며 제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개업한 위치가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멀지 않기도 했고, 다행히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제 선택을 응원한다며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빨리 나기도 했고, 미디어에서 몇 번 다뤄지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호텔에서 일할 때만큼만 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반년 만에 그 2배를 넘어섰어요. 이후로 가게 확장하고 직원 더 뽑고 8평짜리 가게가 30평대로 넓어지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친정 부모님은 저더러 아픈 여동생이 집안에서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른다며 동생을 제 가게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동생이 부끄럽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 가게는 엄연히 영업장이고 저에게는 생계수단이었으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저더러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면서 결국 하도 힘들게 하길래 달에 100씩 생활비 드리는 걸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친정 부모님이 낳아 길러주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납득을 시켰네요. 반면에 시댁의 경우 처음에 가게 시작하고 몇 번 제가 만든 디저트라고 챙겨다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냐며 제 면전에다 대고 비아냥거리셨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한 번도 가져다 드린 적은 없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그 핑계로 왕래도 많이 줄였고요. 솔직히 첫 회사에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던 덕분에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려는 노력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5월 첫 주 주말이었어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몰려있던 주에는 예약 들어온 디저트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하고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원래는 남편 편으로 용돈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모처럼 얼굴이나 보자며 당신이 점심을 차려준다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그때까지 어머님이 뭐 만들어줄 테니 먹으러 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왠지 쎄한 게 뭔가 꿍꿍이가 있으시구나 싶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더러 신우를 데려다가 기술을 좀 가르쳐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제 가게만 넓히지 말고 신우 앞으로 2호점 하나 낼 수 있게 해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우는 아직 대학생인데 그리고 신우가 이걸 하고 싶어 하냐고.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학원이든 뭐든 들어가서 배워야지 그걸 왜 저한테 배우려고 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가게 하나만 신경 쓰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신우를 붙들고 뭘 가르치고 그렇게 못한다고 아주 난색을 표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결혼할 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답니다. 돈도 얼마나 가져올 것처럼 사람 있는 대로 기대하게 해놓고서는 겨우 결혼하면서 7천 보태더니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가게를 떡하니 차리지 않나.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머님더러 갑자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나도 7천에 갔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가게 차리는 거 나랑 상의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게 차린 거를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어머님한테 저 대신 언성을 높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하지지 신우 좀 챙겨주라니까 벌써 싫어요. 못해요. 아주 유세도 저런 유세가 없다면서.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도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벌어오는 돈이 늘어서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늘어난 거예요. 저 주말에도 어깨 빠져라 팔목 부서져라 디저트 만들어대는데 어머님 아들은 골프장 가서 골프 쳐요. 어머님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겨우 300 가져오는데 어머님 지난번 생신 때 호텔에서 식사하셨죠? 거기 한 사람당 3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야말로 돈 내는 저랑 상의도 없이 신우 남자친구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한다고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저도 어머님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말문이 트이니까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점점 눈을 크게 뜨시고는 어머어머만 연신 외쳐대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할 말이 없다면서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지. 왜 내 아들이랑 사냐 그러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또 다시 어머님 떨어. 진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 이 사람이랑 나랑 헤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냐고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더러 어머님도 그래 차라리 헤어져라. 돈 몇 푼 가지고 시부모 무시하는 며느리 나는 못 본다. 제가 지금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중엔 남편인 너 무시 안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따라 나오던지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 달래드리던지 알아서 하라 하곤 먼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왜인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대요. 제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그런 건데 친정부모님은 친정부모님대로 아픈 손가락인 여동생만 챙기시지 시부모님은 절 무슨 돈도고름 벌레 취급하시지. 그나마 믿을 만한 건 남편 하나지만 천륜을 끊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이 제 옆에 있는 한 저런 시부모님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한편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따라 나왔는데 그새 제가 안 보이더라며.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일단 어머님이 막말하신 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답니다. 어머님이 신우가 저처럼 멋진 여자가 되었으면 하시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매번 중간에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고. 그냥 당신도 노선을 똑바로 잡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던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저도 친정하고 영 끊고 못 살지 않냐면서 왜 근데 자기더러 그런 선택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전 솔직히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마지막 돌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바란다 싶으면 연을 끊을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당신도 다 필요 없다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대요. 자기가 바라는 건 그저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라나요. 그리고 완전히 남편과 제가 남남이 되고 나서야 어머님이 저희 이혼 소식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당신이 잠깐 미쳤었나 보다며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고 눈물을 보이셨지요. 하지만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저더러 제가 당신 아들 인생 조져놨다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방해나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곤 면전에 소금을 뿌렸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친정과는 있는 대로 소원해졌지만 한 달에 100만 원만 들이면 적어도 사람을 힘들게는 안 하니 다행이다 싶어요. 가게는 요새 프랜차이즈로 돌려볼 생각이 없냐는 문의가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외로운 날도 많아요. 불 꺼진 빈집에 혼자 퇴근하는 것도, 남들처럼 미주알 고주알 떠들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게 있으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지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이에요. 평소에 종종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하는데 오늘은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희 신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사고방식이 뒤틀린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누가 애 낳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둘이나 낳아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더러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남편 누나라서 차마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 한 번 못했던 이야기예요.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먼저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 저는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단순하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그러는 거 말고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제가 봉사활동하던 보육원에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강제로 봉사활동도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주말에는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진지하게 회사를 관둘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대요. 하지만 저를 발견하곤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나요? 저희 남편이 원래 너스레가 심해요. 아무튼 그곳에서 만나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봉사도 하고 사랑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 당시 시댁이나 친정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일단 시댁의 경우 아버님은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돌보고 신혼의 애들을 키워주시느라 따로 어디 가서 돈 벌고 하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신혼의 애들 봐주는 조건으로 다달이 100만 원씩 받고 계셨는데 그 돈하고 저희 남편이 드리던 용돈 30만 원하고 해서 총 13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가신다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앞으로 경제권은 누가 가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친정에서 도움을 안 받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쪽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 이렇게 된 거 저도 아무것도 받아오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왠지 패기가 넘쳐 보여서 냉큼 알겠다고 했네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저에겐 신우지요. 신우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요새같이 형제자매가 한둘밖에 안 되는 시대에 장남차남 장녀차녀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저도 친정에서 차녀지만 행여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능력되고 시간 있는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그게 꼭 나이 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신우는 심해부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후기라던가 찾아보면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대요. 맛없다 눅눅하다 욕도 많이 먹고, 사실 결혼 전에는 신혼외가 장사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업종이라던가 몇 시까지 하고 그런 세세한 사정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저도 굳이 물어볼 생각을 못했고 남편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왜 말 안 했냐고 지나가듯 한번 물었는데 자랑거리도 아니고 굳이 뭐하러 말하나 싶었다나요. 하지만 장사가 어떻게 되건 간에 신혼에는 새벽 2시까지 장사를 이어가는 날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시게 된 모양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애들 한 명당 100만 원씩 받으신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요새는 입주 시터들은 300조도 안 들어오는 일도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친정어머니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애들을 둘이나 그것도 일주일에 6일씩 맡기면서 딱 100만 원이라니? 너무한다 싶대요. 물론 모녀 사이에 괜찮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그랬겠지만요. 한편 남편과 결혼한 지 반년쯤 되어 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는데 당시 어머님은 신혼의 애들하고 거실에서 잠이 드셔서 방에서 주무시던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이 이게 다 당신 탓이라며 스스로를 많이 원망하고 자책하셨지요. 저러다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도 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저는 남이고 남편은 자식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되신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대요. 하지만 제가 못된 건지 남편이 먼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묻기 전까지는 굳이 제가 나서서 우리가 어머님 모실까?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어머님이랑 저랑 특별히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러다 결국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는 소주까지 사들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반반했고 효도도 셀프로 하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냐면서 이번 한 번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어하니 나 죽었다 치고 눈 딱 감고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동시에 그랬다가 네 팔자 네가 꼰 거라는 소리나 듣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지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천년만년 건강하실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언젠가 저도 남편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대신 어머님하고 앞으로 몇 달이나 같이 지내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속으로 기대한 건 1, 2년 정도였고 막말로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한다고 하면 그건 싫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색을 보이며 일단 1년 정도 살아보고 같이 더 살지 말지는 그때 가서 정하면 안 되겠냐대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싫다 소리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벼랑간 머릿속을 스치며 그럼 형님네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의 애들은 초등학생들로 학원도 다니질 않아서 모든 시간을 어머님네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오시게 되면 걔들 저녁은 어떡하나? 뜬금없지만 그런 걱정이 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신혼의 애들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이라도 한다는 듯 쳐다보더니 애들도 여기로 와야지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얼떨떨했달까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신혼의 애들이 왜 우리 집으로 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애들더러 학교 끝나고 뭐 치킨집에 가 있으라고 해? 누나네 치킨집 자기도 가봤잖아. 조명도 어둡고 주변에 술집도 너무 많고 그리고는 어차피 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1+1이라고 생각하고 신혼의 애들도 받아달랍니다. 그냥 저녁만 차려주고 자는 방은 할머니인 어머님이랑 자게 두면 된다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혹은 줄 안다더니 남편한테서 제가 느낀 게 딱 그랬어요. 솔직히 생색 내려던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신혼의 애들까지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한 건 어머님은 당신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런 거라고. 하지만 신혼의 애들 수발은 내가 왜 들어야 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이 제가 좀 세게 나가서 그런가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정작 어머님은 합가니머니 말씀을 꺼내신 적도 없고 해서 저 혼자 남편한테 며칠 씩씩거리다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러다 최근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초부터 어머님이 유난히 피곤하다,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어떻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몇 년이나 더 지내실 수 있으려나? 정말 어디라도 아프게 되면 우리가 모셔야 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와는 물론이고 신혼애와도 상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신혼애 애들 못 돌봐준다고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신혼애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신우나 신우남편 둘 중에 한 명은 치킨집에서 손을 떼겠구나 하고 짐작만 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되겠다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신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황당한 스토리대요. 사실 어머님의 상황과 별개로 남편과 저는 슬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라는 건 이제 음식도 좀 좋은 걸로 골라서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지난 가족 모임 때 신우한테 하대요. 그런데 신우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저더러 어차피 올해 애 가지면 회사 관둘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둘 거 조금만 더 일찍 관두고 어머님이랑 당신애들 좀 챙겨주면 안 되냐대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애들 봐주시는 몫으로 드리던 돈도 저에게 주겠다면서요. 제가 황당해서 신우더러 지금 형님네 애들 때문에 저더러 회사를 관두라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네도 그렇고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제 결정에 두 가정의 목숨이 달려있다나요? 솔직히 신우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회사의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을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신우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혹시나 나중에 복직을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얼마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관두면 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러니 형님 말씀대로 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또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솔직히 어디 가서 제 입으로 얼마를 벌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반응이 씁쓸한 게 자기들 생각보다 적게 벌면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보다 많이 벌면 인정을 안 해주고 어느 쪽 반응이든 기쁘지가 않아서 언젠가부터 수입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 그놈의 100만 원을 들먹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드니까 나중엔 화가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형님, 저 한 달에 400씩 벌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그래서 100만 원은 뭐 돈 같지도 않다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신우랑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나 혼자 화만 나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신우더러 순리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애는 애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할머니한테 맡겼다가 이제 외숙모한테 맡길 생각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불쌍한 애 이손저손 타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이랑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애도 없는 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또 한 소리 하대요. 그리고 저도 더는 신우의 막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애가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보단 제가 나은 것 같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냐? 너 내가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거지 하고 온갖 억지를 써대더라니까요. 결국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우는 치킨집에서 나와 지금 집에서 애 키우며 살림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외벌이가 되어 먹고 살기가 빡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희 남편더러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했었답니다.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에게 비밀이란 없는 사람이라 제가 신우더러 경제권은 제 손에 있으니 돈 관련 이야기는 저한테 하셨으면 좋겠다고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도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나 신우 둘 중 그 누구와도 합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애시당초 합가의 뜻이 없었는데 왜 당신 딸이 오바를 한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괜히 안 들어도 될 욕을 먹었다고 미안하다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나중에서야 신우가 저에게 퍼부은 막말을 듣게 되었고 저한테 정말 저런 누나를 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사과를 해왔고요. 저는 신우가 밉고 재수없는 거지 남편한테는 그 정도로 나쁜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조금만 더 나를 챙겨달라고 부탁하곤 더는 따져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신우네와는 왕래하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하고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